내년 총선에서 예상되는 세종 을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을 선거구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잠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세종 을 선거구는 좀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보수세가 강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최민호 시장이 좀 그 읍면 지역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좀 보수세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사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세종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종갑은 신도시를 주로 많이 끼고 있는데 반해서 세종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주 일부분하고 뭐 종촌, 아름, 고은 일부분하고 또 조치원 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이제 읍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령화된 지역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세가 조금 강한 측면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보였다. 뭐 전국적인 뭐 분위기인데 지방 소멸 좀 위험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은 곳으로 좀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그걸 어떤 부분을 좀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 특히 연동이나 전동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소멸 위험 도시 최하단계로 좀 최근에 좀 선정된 경우도 사례도 있고요. 읍면동 발전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서 같이 세종 신도심하고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좀 시급한 지역이죠. 이 세종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이 사실 뭐 갑선거구를 막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을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이강진 전 부시장을 누르고 경선에서 됐죠. 그리고 나서 상대 이제 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지역이기도 한데 어떤 강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 공약이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홍성국 의원하고 갑구 지역하고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법 근거에 의해서 세종시는 건설되고 있다 이 말씀을 뭐 드렸는데 행복도시법 개정이 좀 시급해요. 이게 수건이에요. 예전부터 이제 지난 국회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거고 세종시 출범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건데 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부처 이전 관련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이 이제 숙제 공약 약속을 또 했고 숙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뭐 백화점 부지 활용한 그 갑구는 홍성국은 그 백화점 부지 활용한 상권 활성화인데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그리고 그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재정적 국가 지원은 좀 부족하다고 지금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한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적 특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재정적 그러니까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적 특례 그리고 국가 지원 강화를 좀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국립행정전문대학원 유치, 그리고 한국폴리텍 특성화본부 이전 및 캠퍼스 설치 그리고 최근 뭐 우리 뭐 방송에서도 다뤘죠. 관심 있는 사안인데 무상버스 단계적 도입 이것도 공약 목록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역시 뭐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그런 공약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세종시법 같은 경우 일부는 굉장히 좀 이뤄낸 것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역시나 뭐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이거는 잘했다, 또 이거는 좀 아쉽다, 또 꼽자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택 기자께서.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면 이제 강준현 의원은 행재정 특례. 최근에 또 후속 법안을 좀 발의해서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국가적 지원, 국가적 책무를 좀 이행해 달라는 부분에서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 조금 더 꼽자면 그 엠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대전과 세종 간의 광역급행 엠버스가 하나의 노선이 지금 일단 승인이 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 엠버스가 왜 도입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대전 시민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사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수도권 주민들을 이쪽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한 것이었는데 약간 기형적으로 대전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출근하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가용 교통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그래서 이제 이 직통을 연결하는 빠른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하반기까지 실제로 운행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잊혀지는 법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법안이에요. 세종시법 개정안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법 개정안은 수십 번 개정을 할지언정 세종시 정상건설로 다가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세종시의 정책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점을 굳이 따진다면 세종시법 개정안을 잊지 않게 가끔 발의해준다는 거 개정안을 가끔 발의해줘서 근데 거기서 또 아쉬운 점은 좀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밖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지금 이제 뭐 재정에 관해서만 이제 그 법 요소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개정에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고도의 자치권 확보나 그 자치분권 그리고 세종시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주민자치권 확대나 뭐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 조직 재정권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있고 법요소에서 개정안에 빼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세종시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가관심법이 돼야 되는데 좀 지역법으로 좀 이렇게 치부하는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상당히 이슈를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네, 아무튼 뭐 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직도 뭐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세종을 선거구 역시 또 과연 어느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좀 보일 것이냐 그거는 좀 내년 아니면 뭐 올 연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어쨌든 내년 세종을 선거구 역시도 좀 어떤 과연 그런 이슈들이 이런 판세를 좌우할 것이냐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좀 나열을 이희택 기자가 이번에 한번 해주시죠. 공약 외에도 숨겨져 있는 현안들이 좀 많은데요. 이승훈 기자 잠깐 언급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많이 발표하고 그렇죠. 있는데 전동면, 연동면이 이제 가장 낮은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다고 다른 읍면은 괜찮나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른 면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조치원읍이고 뭐 동지역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읍면에 또 신도시 인구만 가지고는 절대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읍면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는 뭔가 단계적 시행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행복도시 입장에서는 딜레마인데 행정수도와 읍면 사이의 경계에 있는 조치원읍 항공부대 물론 축소가 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걸 계속 거기에 납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이슈화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전을 해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고 뭐 어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행정수도가 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수도 공항 기능으로 거기를 오히려 역이용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건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 2028년까지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죠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 전동면으로 입지를 확정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친환경 종합타운이 과연 미래형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기분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제 철도, 동서로 연결되는 그런 철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요. 그 이슈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요. 충청권 산업문화철도 관련해서 좀 조기 착공하자. 그래서 보령, 청양, 부여, 공주로 이어지는데 이제 뭐 조천역으로 가느냐, 청사 쪽으로 가느냐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기분 좋은 이슈죠.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나 뭐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지분이 세종시를 거쳐서 보령이나 뭐 이쪽으로 관광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이쪽으로 와서 쉽게 올 수 있는 기분 좋은 이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건 뭐 더 기분 좋은 이슈.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박물관보다도 요 박물관 하나만 유치하면 세종시는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예. 요거를 좀 건립 재추진하자 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두 가지 이슈를 좀 굵직한 이슈, 기분 좋은 이슈를 좀 말씀드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세종을까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총선 남았습니다. 유권자분들께 아니면 혹시 출마를 좀 준비 중인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 좀 전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2024년 총선은 2028년까지 사실상 이제 세종시의 완성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마무리 투수다라고 좀 보여지는 데서 철벽 방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그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초집중되고 있는 블랙홀의 현상을 막아 나설 사람,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제대로 그 스트라이크로 집어넣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정말 실행력과 진정성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 후보들이 그런 또 당선자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답게 견제구답게 마무리 발언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뭐 세종시 입장에서는 총선의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국회의원 2명이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어떤 논리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관심, 국회의 관심, 그리고 세종시 상징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 2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법 능력, 예산 확보 능력, 요거를 확실히 과시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면서 지방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심 그리고 바로 이런 후보자, 이런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조그만 관심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